강연자 짐로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진정한 부를 창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익히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면 시장에서 자신이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수입이 2배, 3배, 심지어 10배로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는 성공이 단순히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가치를 통해 성공을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한 기술과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기 개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입이 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 철학에 따라 결정된다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의 철학이 곧 그들의 행동과 배움을 결정하며 그러한 철학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기회와 위험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21세기에 잘 준비하려면 모든 사람은 자기 개인적 철학을 조정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를 위해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책을 더 읽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지식에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가치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삶의 질, 수입,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철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진보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짐로는 개인의 철학이 마치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항법 시스템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며 위험을 회피하고 기회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생은 기회를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임이며 이는 끊임없는 학습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는 기록하여 나중에 숙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행히도 실패한 사람들은 세미나를 열어 그들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관찰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흔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공은 언제나 단서를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는 가치 있는 사람들, 경험이 풍부하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말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독서 또한 개인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부와 건강, 성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책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로는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삶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율은 단순히 자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필요합니다. 생각은 방향이 정해지고 통제되지 않으면 막연해지며 그 결과도 막연해집니다. 생각이 불분명하면 삶 또한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규율을 세우고 더 많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더 많이 도전해야 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짐로는 그의 깊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생도 우리와 함께 변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스스로에게 규율을 부과해야 하며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깨우고 세상에 나가 일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성공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경력과 삶은 경고 또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경고는 방치, 자기 연민, 방향성 부족, 야망의 결여가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주고, 본보기는 제대로 발휘된 재능의 빛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규율이 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규율에 얽매이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나친 규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이 불균형해지면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지만 하루에 6시간씩 걷거나 뛰는 것은 만약 당신이 마라톤 선수가 아닌 이상 과도한 행동입니다. 하루에 사과를 1개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오직 사과만 먹는다면 필수적인 단백질과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미덕이지만 휴식을 전혀 취하지 않거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삶은 황량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서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윌리 로만이 등장하는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Death of a Salesman에서 윌리는 일 중독자였지만 결국 그의 극단적인 행동이 개인적, 가족적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일 중독자는 아무리 많이 일해도 만족하지 못하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심지어 14시간씩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많이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쁘지만 생산성은 낮습니다. 짐 론은 우리가 단순한 일 중독자가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명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기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개인적인 규율과 명확한 계획을 결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규율이란 극단적인 통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짐 론이 제시한 한 가지 기술은 연결된 사고 방식입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각 목표를 단일한 단계로 보지 않고 각 규율, 각 프로젝트, 각 거래가 모두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최종 목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동, 내일의 규율은 모두 미래의 목표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목표를 명확히 보면 현재의 작은 장애물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여러분이 가족, 경력, 건강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명확한 계획을 세웠을 때 더욱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는 불확실한 현재 속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이 됩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앞두고 전략을 세우듯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를 계획하지 않고 시작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 단위로도 적용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삶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합니다. 계획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걸음씩 가까워지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짐 론이 강조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걱정입니다. 그는 걱정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왜곡된 정보를 전송하는 방송 채널로 비유했습니다. 걱정은 현실을 왜곡된 형태로 보여주며 우리를 사실과 다른 허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걱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이 미치는 해악을 인정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론은 조언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걱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강박적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의미하게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행동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개인적인 규율을 세우고 걱정을 통제할 줄 안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는 우리 모두가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찾고 동기부여를 찾아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생각, 무의미한 걱정, 터무니없는 두려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익한 걱정과 불안에 지쳐 있음을 선언하고 그로 인해 고갈된 에너지와 자신감 부족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하지 않음을 상기하고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짐 론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비현실적인 조언자들의 말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혼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것들을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걱정은 단순한 잘못된 경고임을 깨닫게 됩니다. 걱정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탐구한 뒤 이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 정보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걱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짐 론의 철학은 결국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걱정을 극복하며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통제하고 이를 학습과 탐구, 그리고 성장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핵심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의 규칙을 인식해야 합니다. 짐 론은 인생과 일이 항상 계절의 흐름처럼 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봄이라는 기회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도전이 나타나면 그 속에서 기회도 싹 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도전과 걱정은 피할 수 없지만 그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냥꾼은 눈이 내릴 때만 사슴을 사냥할 수 있고 스키어는 겨울이 되어야만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힘든 시기를 준비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걱정을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론은 단순히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낙관주의와 기만의 차이는 현실을 인정하는 능력에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믿음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하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의 힘은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러한 결단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한 승려가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 불태운 사건은 그 결단이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 강력한 사례입니다. 믿음과 현실 인식 외에도 중요한 요소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걱정을 다루고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론은 자연으로부터 배우라고 권합니다. 개미들은 여름 동안 겨울을 준비하는데 이는 생존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론의 핵심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스스로를 개선하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주변의 모든 것도 변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론은 인생이 단순히 낙관주의나 자신감, 믿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감, 용기, 믿음은 우리가 감정과 마음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두려움과 걱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제어하고 믿음과 현실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능력입니다. 론은 실망 또한 겨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실망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이는 마치 끝없는 겨울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실망은 단기적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과 성공은 현실과 믿음,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관리 사이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매일 조금씩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짐 론은 우리에게 걱정, 두려움, 실망 같은 감정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바르게 관리된다면 이 감정들은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통제를 벗어나면 마치 정원에 퍼진 잡초처럼 우리의 믿음, 자신감, 통제력을 빼앗아갑니다. 론의 조언에 따르면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안에 있는 강한 열망을 일깨워 걱정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단력을 가져야 하고 현재의 일에서 충분한 규율을 갖추어 다음 단계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론은 걱정을 다루는 중요한 요소는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겨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걱정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적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봄을 준비하게 해주고 실패를 잘 다루는 법을 배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짐 론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해 자신감의 기초가 약해집니다. 많은 걱정은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되며 자신감은 명확한 목표와 일상적인 규율이 없을 때 쉽게 약해집니다. 작은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게 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짐 론은 자기 경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 재능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간과해왔던 소중한 자원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론은 우리의 생활과 조직에 숨겨진 가능성을 다시금 돌아보고 재발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휘하면 자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조직과 환경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론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난 너무 나이가 많아. 이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같은 자기 비하적 사고는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발전을 방해하며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비유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준비나 계획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론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더라도 여전히 더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더 잘 알아가고 더 깊이 탐구하면 우리는 스스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조직에게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정신적, 영적인 힘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삶의 놀라운 일들은 종종 이러한 믿음과 연결된 내적 힘에서 비롯됩니다. 론은 자신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동안 신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역시 이 믿음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힘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짐 론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는 누구도 어제의 자신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회를 줄 때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론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때 답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론의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은 받는 과정의 첫 단계이며 우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명확한 목표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면 그것을 얻을 능력이 생기고 내재된 모든 잠재력이 발휘되어 상상하지 못했던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론은 산과 성공이 단순한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도전과 기회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열쇠입니다. 론은 목표를 세울 때 단지 그 목표 자체만이 아니라 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목표 뒤에 숨겨진 목적이야말로 진정한 동력이 되며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며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론은 믿음을 가지고 질문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인들은 삶의 경험과 어려움으로 인해 그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론은 우리가 성인의 회의적인 시각에 의해 스스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아이들처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밤이 되어도 잠들기 싫어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상을 탐험하는 데 열정적입니다. 이런 순수한 열정과 동경을 성인들도 가져야 한다고 론은 말합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론은 또한 우리에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발전하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